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혀통증과 불면증인데요.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불면증이 혀통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 효과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한방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혀통증과 갱년기 장애 시간에 구강 자결통을 일으키는 관련 요인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이반 요인, 전신 요인, 정신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 즉 정서적 요인과 관련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상태, 또 암에 대한 공포증들의 심리 상태가 주요한 발병인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면은 주변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잠자는 상태인데요. 감각이나 반사 기능의 저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수면을 통해서 육체적인 피로도 풀고 정신적인 긴장도 완화하는 중요한 생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면은 수면의 양과 질이 불만족감이, 즉 잠자는 시간도 줄고 또 깊이 자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란 얘기죠. 이러한 상태가 수면 개시, 입면장애라고 해서 잠이 잘 들지 않는다던가, 또 지속되는 유지, 자주 깨는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든가 하는 어려움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불면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내과 질환이나 또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 또 마지막으로 통증, 특히 만성적인 통증 질환의 경우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임상적으로 불면장애라고 저희가 정의할 때는 불면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주요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면 상태는 만성 통증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구강 자결통의 경우는 저녁 때 점점 심해지는 이런 유형이 다수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통증으로 인해서 입면장애, 즉 잠이 들기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또 반대로 수면장애로 인해서 통증은 더욱더 증가되죠. 잠을 잘 못 이루니까 잠자는 동안에 통증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다음날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해서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수면장애로 인한 통증의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증과 불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이 되면 수면의 개시와 지속을 방해해요. 즉 잠을 들기 어렵고 또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는 이런 양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수면의 개시와 지속 방해로 인해서 주간의 졸림과 피로가 유발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또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늘어나게 되면 만성 통증은 더욱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혀통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인데요. 이 병은 입안에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이상 감각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강 자결통은 저녁 때 가장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는 수면 장애가 쉽게 나타나겠고요. 이러한 수면 장애는 결국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을 미쳐서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통증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 연구에서는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구강 내 자결감이 악화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는 구강 건조증이 병발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로 인해서 수분 섭취가 많아지면 야간 빈뇨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 또한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될 수 있겠죠. 이렇듯 혀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면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면증에 대한 한방치료 방법은 이제 변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증상 유형을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장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허증과 또 몸에 불필요한 요소가 쌓여 있는 실증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이러한 허실이 섞여 있는 경우에 허실 착잡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허증에는 심비양어, 심단 허겁, 또 허실 착잡에는 심신불교, 실증에는 간울화와 담화요심이라는 유형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귀비탕, 또 천황보심단, 또 시오소간산 이러한 유형의 약재를 활용하게 되겠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혀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의 민감성을 줄이는 침치료와 더불어서 이러한 대표적인 약재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